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에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을 했죠. 이 인사 후폭풍으로 많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났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취임할 때보다는 덜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먼저 듣겠습니다. 제가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도 아니고요. 또 앞으로 계속 몸을 담고 인연을 맺을 사람도 아니겠죠. 그래서 무슨 추미애 라인이든가 하는 건 있을 수 없고요. 이에 대해서 항의성 줄사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1년 전에 이루어진 인사는 실제적으로 현재의 총장의 의견이 반영된 인사였다고 합니다. 그 인사 직후에는 검사 70여 명이 사표를 내고 이것이야말로 조직의 대폭파였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20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그 인사와 비교해서 줄사표도 아니고요. 또 조직에서 최초로 검사들이 믿지 않았던 형사 공판 우대, 검사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보람이 난다라는 그런 내부 평가가 있다. 네, 추미애 장관은 자신이 단행한 인사로 검찰을 떠난 검사 숫자는 20명. 그러나 윤 총장이 취임했을 때 떠난 검사는 70명. 자, 누가 더 대폭파냐? 누가 더 대폭파예요? 뭐 숫자로 보면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인원이 훨씬 많아서 떠난 사람이 더 그랬다지만은 많다. 그 시대는 세대 교체라는 것도 있었고 예. 새로 또 일을 잘하는 사람, 옛날에 부총리 제일 잘했던 사람이 이현재 부총리 있었거든요. 예. 이현재 사단이 있었어요. 굉장히 일 잘한다는 소리 듣고 그때 예. 세대 교체가 많았어요.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왜 비난을 많이 받느냐. 너무 정치적인 뜻이 많이 개입이 된 거죠. 예를 들면 울산 수사다. 그 관계된 사람 거기가 13명이 무더기 기소됐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전보되고 좌천되고 다 됐어요. 흩어졌다. 또 예. 다른 데 뭐 인권위원회 이런 데를 파견 나가 있어서 도대체 수사한 사람이 공판을 해야 되는데 공판을 할 수 없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고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던 사람 예. 이 사람들도 하나같이 또 이 보복 인사를 또 당해서 다 다른 데로 또 갔어요.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는 문객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뒤통수치기라고 볼 수 있고 예. 또 하나는 국정농단 수사하던 사람도 다 또 좌천됐거든요. 그 사람들이 다시 지금 정권을 또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건 또 싹자르기 인사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그중에서 백미는 한동훈 검사장하고 왜 독직 폭행 사건이 있었던 예. 그 정진웅 검사 부장검사 그 사람이 승진된 거죠. 그리고 그 사람을 정진웅 검사를 그 감찰했던 사람 예. 그 사람들 6명 중에 5명이 또 다 보직 이동이 됐으니까 이거는 역사상 초유의 저는 보복 인사하고 정실 인사고 정치성이 너무한 저는 인사라 이거는 두고두고 저는 예. 비판받을 소지가 큰 인사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. 자, 그렇지만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그동안 우대받지 못했던 형사부와 공판부를 중심으로 우대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검찰을 떠나는 검사들, 윤 총장 자신의 측근들이 모두 바뀌었다라는 이제 언론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들을 그냥 보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송별회를 하는데 예. 송별회가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. 인사가 난 뭐 한 5명 정도 이제 불러서 왜 5명이 한꺼번에 다 부르면 되죠? 그 공간이 좁아요. 코로나 협소해서, 때문에? 예. 협소해서 이제 5명 정도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하는 예. 이제 송별회를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전국 어디서든 정의감과 열정을 기다리는 사건과 억울한 예. 사람들이 있으니까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통 송별회는 오찬이나 저녁에 만찬을 하는 게 예. 일반적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잖아요. 그래서 예. 5명씩 이렇게 부려서 같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하는 이런 간단한 송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예.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전체 송별회는 못했지만 이제 5명씩 다와 송별회를 하고 있다.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자신의 과거 얘기도 좀 하면서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라. 그쪽도 괜찮고 또 거기 가도 이 검찰의 정의로운 검찰을 기다리는 또 여러 서민들이 있으니까 잘해라 이런 덕담을 내는데 막 화를 내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는 않나 보죠. 이 법무부 인사안에 대해서. 그렇습니다. 어쨌든 뭐 인사를 받아서 발령을 받아서 예. 가는 검사들한테 뭐 화를 낼 일은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예. 때문에 조용조용 격려를 하고요. 특히나 이제 자신이 근무했던 곳으로 가는 검사들한테는 그 예. 지역 특색들을 막 얘기해주면서 거기가 중요한 데야 그렇게 격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예.
속은 아마 이제 뭐 굉장히 좀 부글부글 끓을 수는 있지만 떠나는 자신들 측근에 있었던 과장 또 연구관들에 대해서는 또 덕담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최은미 기자, 미래통합당의 당명 변경이 오늘로 예정돼 있었어요. 결과가 나왔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조금 전 3시에 ARS 투표를 끝냈고요. 예. 오늘 전국위 위원들을 상대로 ARS 투표를 진행했는데 90%의 찬성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최종 당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. 7개월 만에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름이 예. 바뀐 거고요. 이제 앞으로 당색 변경 작업에도 돌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 로고에 보시면 그냥 하얀색이잖아요. 저게 예. 당색이 아니라 아마 붉은색 계열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. 당원들이. 예. 그래서 아마 붉은색 계열의 당색과 그리고 로고도 새로 만들어진 게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아, 저렇게 이제 당명을 쓰는군요. 예. 보통 저기 이제 인장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서부터 읽잖아요. 네. 예, 그럼 민국 힘의 이렇게 또 이제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은 압도적인 지지로 인해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확정이 됐습니다. 김종인 대표가 이것이 집권을 위한 큰 기둥이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. 국민의힘 그러면 당내에서는 이게 노사모에서 쓰던 거 아니냐 또 진보적 성향이 너무 강하게 담긴 거 아니냐 이른바 피플 파워거든요 영어로 하면. 자 이것이 오히려 집권을 위한 큰 기둥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뭘까요? 본인이 이제 과거와 절연하겠다. 예. 그래서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겠다. 조금 중도화되고 그렇습니다. 탈이념 예. 그리고 중도 외연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정당. 예.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당명도 국민의힘. 예.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말씀하신 대로 노사모에서 예. SNS 활동하는 단체가 2003년에 썼고 거기에 이제 공동 대표를 정청래 의원이 예. 했어요.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이거 남의 이름을 훔쳐가는 것 아니냐 라면서 반발하면서 특히 탄핵당한 국민의힘으로 탄핵당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당명을 쓰는 거는 좀 어불성설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지금 총 87년 이후에 7번째 당명을 바꿨고 그리고 탄핵 이후에 3번째 당명을 바꿨거든요. 당명을 이렇게 계속해서 바꿨다는 얘기는 그만큼 통합당 그리고 예. 국민의힘이 될 정당이 불안정했다는 얘기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름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. 실질이 변화돼야 되겠죠. 뼛속까지 변화되겠죠. 그럼 예. 이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. 반대만을 위한 반대 그런 정당이 아니고 예.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 정당. 그래야지 이제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정당. 예. 그래서 수권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는 결국 실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 전국에서 예. 어떻게 하면은 여당과도 협치를 할 것인가. 예. 그래서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그런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다가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.